네, 안녕하세요. 수학 스토리입니다. 광고비 날리는 원장님, 공통된 문제 세 가지.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만들어 봤는데, 아마 학원 홍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원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는 위치에 학원을 자리하고 1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했었던 원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학원 홍보 도대체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. 문제점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, 내 이름만 내 학원인 전단지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이 너무 많은 글폭탄 전단지,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전단지로서에 대한 그 전단지를 보고 그 다음 행동이 없는, 그 다음에 행동 유도가 없는 전단지,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이름만 내 학원인 전단지. 뭐냐면 보통 전단지들을 보면 이름만 바꿔놓으면 다른 학원 전단지가 되고, 또 다른 학원 전단지인데 그거 이름 싹 지우고 내 학원 이름 넣으면 내 학원 전단지 같기도 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. 왜냐, 다 비슷비슷한 문구들을 쓰고 있거든요. 소수정예라던가 1대1 맞춤 수업, 성적 향상, 뭐 이런 것들이죠.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.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문구들만 쓰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. 업체가 보통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데, 그 업체에서 말하는 제공된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전단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인 전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신의 학원에 내가 내 아이를 보낼 이유가 뭔데?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, 그거를 꼭 전단지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 학원만의 색깔과 철학, 그리고 방식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, 일단은 이 색깔, 철학, 방식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한 학원,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, 제가 문제를 설명할 때, 제가 수학 과목을 가르치거든요. 문제를 설명하는데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, 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도 유치원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칠 거야,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보통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. 제가 왜 그 학생들을 선택을 했냐면, 일단 어,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퍼센트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더 많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, 저는 학원가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의 파이가 더 많은 구간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에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을 타겟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 설명이 점점 자세해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걸 키워드로 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보고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저와 결이 맞은 학생들이 제 학원에 들어왔고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비슷한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준비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원장님들의 학원 색깔은 어떤가요?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, 나는 어떤 학원을 만들어 갈 거야를 꼭 정해서 그걸 전단지에 내포시켜야 학원에 올 수 있게 만드는 전단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놓으면 다른 학원 전단지가 되고 내 학원 전단지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나만의 색깔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정립되고 나서 전단지를 만드셔야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글폭탄 전단지.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, 또 문구들 추천 받았는데 다 내가 맞아,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것들을 다 써놔요. 그러면 장점이 많은 학원처럼 보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. 도대체 이 학원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러면 다 이렇게 다 잘하면 그냥 가까운 데 보낼래? 라는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조금 거리가 있어도 내가 원장님 학원에 보낼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는데,
이 부분을 고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라는 광고를 본 게 있어요. 검색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봤더니 거리가 꽤 있는데도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. 이걸 잘 고친다고 하니까. 그것처럼 학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컨셉이 정확하게 있으면 나 저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도 저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을 보내고 싶었어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거리가 있어도 보내겠죠. 그래서 너무 빼곡하게 적은 전단지는 절대 안 됩니다. 요즘 사람들 거의 읽지 않습니다. 그쵸? 쇼츠가 흥행하는 이유가 뭔가요? 요즘에 짧게 짧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글이 많으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꼭 읽었으면 하는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.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유입시켜서 블로그에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. 블로그에 이제 사진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두면 좋습니다. 그러면 QR코드를 어떻게 QR코드를 유입시키는데 QR코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 QR코드를 누가 사진 어플을 켜갖고 찍어서 보냐 이거죠. 거기엔 이제 유입 멘트가 또 중요한데 내 학원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봐. 이런 상대방이 구미가 당기게 할 만한 문구를 꼭 적어야 QR코드를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겠죠. 그래서 그 문구들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내 학원 전단지에 글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쓰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적어보고 일단 다 적어요. 뭐 10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다 적은 다음에 나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거. 이거는 진짜 꼭 안 적으면 안 돼. 이거는 살려. 이거는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. 요건 좀 중복이 돼.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운 다음에 명확하게 나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글들만 남겨서 적어 놓는 거예요. 일단 다 나열하는 건 쉽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. 골라내서 키워드, 내 학원의 키워드가 될 만한 요소들만 딱 광고에다 넣으면 돼요. 마지막에 제가 비워야 보인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광고지에 전단지에 너무 많은 글들을 쓰면 안 되고 그 글들을 좀 비워놔야 전단지를 봅니다. 그나마. 왜냐, 글이 너무 많으면 읽기 싫어서 일단 쳐다도 안 봐요. 그냥 바로 접어서 버리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잠깐 보더라도 이런 학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내 학원을 어필할 수 있는 정확한 문장,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. 그런 것들만 딱 넣어주시고 그 한 문장, 두 문장으로 이끌렸다. 그러면 그분들이 간략하게 또 볼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은 밑에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세 번째, 행동 유도가 없는 전단지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전단지를 보고 나서 전화까지 바로 상담 전화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전단지를 보고 뭐 검색을 한 번 더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거든요. 그래서 전단지를 보고 혹해서 상담 전화를 한다?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뭐 1000장 돌렸는데 한 명 전화 왔어요. 뭐 몇백 장 돌렸는데 전화 하나도 안 와요.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전화하는 행위보다 더 간단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. 뭐냐면 학원에 이제 전단지를 돌리면 전단지가 있으면 그 다음 행동은 상당히 쉬워야 되는 거예요. 요걸 거치고 나서 상담까지 유도를 하는 겁니다. 요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뭐냐?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QR코드 삽입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삽입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? 예를 들어서 입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요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. 제가 저희 학원에서 입시 정보를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정보만 얻으셔도 됩니다. 라고 해서 간단하게 유입시키는 거예요. 정보를 준다. 너 들어오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. 다른 분들은 여기서 다 정보를 받아가고 있어.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 들어오세요 하고 여기 유입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겠죠. 카톡방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이제 정보들을 전달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내 학원의 광고를 살짝
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만든 카톡방이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문제도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정보들을 되게 주던 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좋고 내 학원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광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읽으시는 분들이 발생할 거예요. 그래서 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삽입해서 유입시키는 방법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고요. 블로그 QR코드 삽입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블로그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.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상담할 내용들,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학부모들이 이거는 어때요? 뭐 학원비는 얼마예요? 이런 것들 물어볼 거잖아요. 그런 걸 볼 수 있게 간략할 필요 없죠. 블로그는 자세하게 잘 써놓으면 됩니다. 내가 이 글을 보고 파악할 수 있게 학원을. 그래서 이 QR코드에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, 꼭 읽었으면 하는 글을 링크로 달아두면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3번 행동유도 없는 전단지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, 이거는 또 입시가 아니라면, 그러니까 입시 정보를 준다라고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, 나는 입시랑 관련 없는 뭐 초등부를 하는데요, 뭐 중등부까지만 하는데요,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럴 때는 단원별로 뭐 자가진단 테스트지를 제공합니다. 무료로 제공하니까 들어오셔서 자가진단 한번 해보세요. 내 아이 얼만큼 하고 있는지 단원 평가 보기 전에 한번 이걸로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테스트를 보고 거기다 문구를 하나를 쓰는 거죠. 테스트를 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 정도 점수가 되면 내 아이는 어느 정도인가요?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. 저희 학원으로 상담을 오세요.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 만약에 전화가 왔다. 그러면 테스트를 이미 봤어요. 그 학생은.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지를 들고 오시면 상담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학원에 들어와서 상담하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담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. 그래서 상담 시간을 확 줄이고 또 아이에 대한 더 풍성한 전달력, 원장님께서 전달력을 보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홍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테스트지로 홍보까지 흐름이 이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행동 유도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전단지가 조금 더 유익해질 거예요. 원장님이 그 전단지를 제작하는 데 쓴 비용이 좀 더 유익하게 흘러갈 겁니다. 사용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나눠왔는데 학원 운영 매년 더 어렵습니다.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원장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이거를 시스템과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불모지, 그러니까 다른 제가 이제 3개 운영하는 원장님이 저희 학원 한번 방문을 하셨었고 또 다른 원장님들 여러 명을 데리고 저희 학원에 이제서 강연을 했었는데 나는 이런 지역이면은 나 학원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시장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런데도 제가 그 자리에서 10년간 자리하면서 학원생들도 많이 모으고 그랬던 것들의 비결이 바로 시스템과 전략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전략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들 모두 힘내시고 또 원장님 학원에 꼭 맞는 방법으로 전단지 잘 돌려서 멋진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 제가 영상 올리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